오늘은 좀 독특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다이어트가 잘못됐습니다. 책의 저자인 민재원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방송 전에 좀 말씀을 나눴는데 아주 유쾌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의 기분을 이렇게 좀 좋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아주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실물이 동안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거는 뭐 자주 좀 얘기해 주셔도 좋고. 네. 근데 그 이력을 보니까 2019년 머슬마니아 오리엔트 미즈 비키니에서 2위 하셨고요. 네. 또 약사로 일을 하고 계시고 이게 좀 뵙기만 해도 정말 뭐라 그럴까 우리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게 군살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살들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중년 이후로 가면은 뭐 뱃살이라든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참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확실하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오늘 한번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도 살 빼고 싶으세요? 네. 저도 좀 뱃살이 좀 있고요. 뱃살. 살 좀 빼고 싶어요. 네. 네. 이따가 제가 뱃살 좀 줄일 수 있는 호흡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있다. 네. 그래요. 좀 있다. 네. 일단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다이어트에는 탄수화물이 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주식이 밥이잖아요. 밥이 네. 저는 그냥 다 탄수화물 같은데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탄수화물 맞고요. 일단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이랑 미네랄 이런 것들이 다 깎여 나간 상태라서 우리가 정제된 뭐 가공된 탄수화물은 되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적절하게 밸런스를 유지를 하면서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밥이 쌀이 주식이다 보니까 이제 과잉으로 먹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밥이라든가 이런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피해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뭐 아예 드시지 말라 이런 건 사실상 힘드니까 처음에 만약에 뭐 밥을 한 공기 드셨으면 그 다음에는 4분의 3, 2분의 1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차 줄여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든지 극단적으로 하다 보면 요요 이렇게 현상이 옵니다. 네. 밀가루가 안 좋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뭐 짜장면이 됐든 뭐 빵이 됐든 이런 밀가루 음식들 많이 먹잖아요. 이런 게 안 좋은 건가요? 그쵸. 다 정제되고 가공돼서 이제 웬만하면 피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빵순이거든요. 그래요? 네. 빵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밀가루 대신에 아몬드 가루가 들어있는 빵들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약간은 느낌이 묵직하긴 하거든요. 아몬드 가루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좀 느낌이 가벼운 맛보다도 그 무거운 느낌이 있긴 하는데 이제 좀 드시다 보면 약간 대체 식품으로 먹다 보면 포만감도 더 있고 약간 craving for carbohydrate 그 탄수화물을 막 그 빵을 너무 먹고 싶은 그거를 이제 충족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일단 단식을 한다. 보통 네. 살을 빼고 싶어 할 때 떠올리는 말이 이제 그거잖아요. 살 좀 빼려고 좀 굶어야지. 이런 네. 단식이 정말 살 빠지는데 근본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뭐 안 먹으니까 일시적으로는 빠지겠지만 요요 현상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것도 조금 약간은 애매한데 이제 단식을 되게 옹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이거를 이제 요요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건강하거나 그러면 단식할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근데 비만이거나 제2형 당뇨인 경우에는 그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단식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식하면 할수록 인슐린이 떨어져요. 떨어지면 네. 인슐린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그 레벨을 원래 이제 이렇게 높았던 거를 낮춰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개념으로는 괜찮고요. 이제 성장 호르몬도 사실은 분비가 더 많아진다고 해요. 네.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단식을 하면은 뭐 건강에 많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가끔씩 이렇게 좀 굶으면서 이게 뭐 디톡스 한다 그러나요? 네, 뭐 간헐적 단식 하면서. 간헐적 단식. 네, 저도 이제 만약에 저녁에 좀 과식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8시에 딱 마지막 끼니가 끝났어요. 근데 과식을 했어.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스킵하고요. 안 먹어요. 안 먹고 이제 12시에 식사를 하면 그게 16대 8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속도 편해지고 그런 이제 뭐 인슐린 저항성에서 조금 더 멀어지는. 근데 얘는 이제 간헐적 단식은 저탄고지랑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 살도 더 많이 빠진다고 해요. 저탄고라는 게 뭐죠? 저탄고지가 이제 탄수화물은 줄이고
뭐 지방은 이제 평소 먹는 것보다 조금 높인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네요. 아, 네.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네. 일반인들이 네. 어떤 음식을 조금 멀리하고 어떤 음식을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대표님은 뭐 좋아하세요? 저도 밀가루 음식 좋아하는 것 같아요. 면 종류. 네, 면 종류 좋아하시고 네. 또 음식을 특별히 가리진 않아요. 가리진 않아요? 네. 그러면 오늘 맛있는 걸 사줄게 했을 때 어느 식당을 가는 걸 좋아하세요? 글쎄요, 딱 맛있는 거 아니면 딱 일단 회나 아니면 고깃집 같은데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고기를 막 드시고 끝에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 드시나요? 먹어요. 네, 그것만 피하셔도 괜찮아요. 고기는 밥하고 같이 먹어야 더 맛있던데. 그래요? 네, 이제 고기로 충분히 다 드셨는데 또 반찬도 또 나오잖아요. 네. 그걸 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탄수화물을 폭탄으로 또 먹게 되면 살도 찌는 거고 그것만 줄이셔도 살 빠집니다. 아, 그래요? 뱃살 들어가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갑자기 힘주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배에다 좀 힘 좀 주고 있습니다. 이게. 네. 아니, 근데 고기를 먹으면 오히려 이렇게 다이어트 비만에 안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비만이 되는데 더 이렇게 촉진하는 거라고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그건 아닌가요? 사실 이제 저한테도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 2019년 그 머슬마니아 오리엔트 대회 나갈 때 어떤 식사를 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죠, 당연히. 그 자연 버터에다가 안심이나 등심을 구워서 먹었어요. 근데 트레이너들이 말렸어요, 엄청. 약사님 대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뭐 현미에 뭐 아니면 고구마에 뭐 닭가슴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주저나가고 있는데 저 혼자 막 배불러 이러면서 혼자 생기가 돋아가지고 다들 막 뭐라고 했는데 깔쌈한 식스팩을 에이팩을 유지하고 나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자랑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 이거는 이제 증명사진으로 한번 나중에 네네. 사진 보내주시면 하나 같이 올리도록 네. 하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고기가 실제로 그 살 빼는데 그렇게 막 적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네. 오히려 이제 고기만 드시잖아요. 살 네. 빠집니다. 예전에 황제 다이어트라고 얼핏 들은 것 네, 같아요. 애킨스 다이어트. 네. 네, 뭐 이제 그것도 이제 뭐 말이 좀 있기는 한데, 저는 일단 제가 미국에 한번 육식학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 데도 있어요? 네, 1회였어요, 1회.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한국에서 바로 가자마자 갔기 때문에 시차 적응도 안 되고 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 몇 분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실 이제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듣고 저도 한번 제 몸에 실험을 한 거예요. 제가 임상 실험을 저한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막 패스트푸드를 일주일 먹고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도 해봤고요. 운동을 얼만큼 안 해보기 뭐 이런 것도 해봤고 되게 엉뚱한 면이 좀 있는데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얘기해도 되죠?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같이 갔던 그 동생 의사가 이제 껌껌하니까 가다가 살짝 개를 밟았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 학회에 이따시만한 개가 있는 거예요. 멍멍 개. 아, 멍멍게. 다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불이 켜지잖아요. 그래서 we're so sorry 이러면서 죄송하다고 일단 그 잘못은 했으니까. 근데 물어봤죠. 여기 웬 개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이 되게 간질 발작을 하는 환자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키토 식단을 했었대요. 저탄고지 이런 식단을 했어요. 근데 원래 저탄고지에 간질, 에필랩시 해가지고 이게 되게 그 임상 효과가 되게 많거든요. 논문으로도 되게 치료가 많이 됐다. 그런데 그걸로 치료가 많이 됐는데 육식을 완전히 육식으로 전환을 했더니 다 나아서 이 보호견이 애완견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간질에 웬 보호견? 그랬더니 뭐 그 부엌에서 칼질을 하거나 이런 위험한 상황에 이제 발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발작하기 몇 분 전에 강아지가 신호를 보내나 봐요. 신호를 보내면 이제 소파에 누워서 발작을 하고 또는 운전을 하다가 뭐 신호를 보내면 옆으로 세워서 강아지가 미리 아나 보죠? 미리 아나 봐요. 저도 그게 참 신기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듣고 또 한 분은 남자분이었는데 원래 뭐 140kg였으면 지금 70kg 몸의 사이즈 2배였는데 반으로 줄었다는 이제 사례도 듣고 의사 선생님들이 강연하는 거 듣고 나도 한국 가면 육식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약간 우리가 그 이전에 그 1950년 60년도에 그
포화 지방은 안 좋아. 네, 이런 거에 그렇죠.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정말 사람을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육식을 이전에는 뭐 안 먹고 이렇게 남 주던 거를 지금은 다 내놔 이러면서 제가 다 먹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살 안 쪄요. 근데 이제 고기를 먹을 때에도 밥을, 그러니까 적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안 좋은 거니까. 네, 탄수화물 과잉 어차피 많이 먹으니까 식사 순서만 바꿔도 또 괜찮거든요. 순서를 바꾼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또 너무 배고프면 앞에 있는 걸 아무거나 이렇게 헐레벌레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계란을 삶아놔요, 몇 개를.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닦아놔요. 그 다음에 뭐 양배추 약간 데쳐놓던가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일보러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을 때 아니면 운동을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앞에 뭐든 막 빵이 있으면 빵을 주워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네들을 주워 먹는 거죠. 말이 이상하다. 네, 얘네들을 네, 주워 먹어요. 주워. 네, 아무튼 얘네들을 딱 먼저 먹는 게 이제 중요하고 이제 대표님도 만약에 샐러드 같은 걸 먼저 드시고 대신에 소스 빼고 아, 소스 얘는 있으면 안 돼요? 탄수화물 덩어리. 아, 포도 근데 소스가 들어가야 뭐 달짝지근하고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샐러드를 드시기 시작하잖아요. 그 자연의 음식의 본연의 맛, 그거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런 단 거나 짠 거를 먹었을 때 이 미각이 되게 예민해져요. 그래서 너무 짜고 달다 해서 뱉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그냥 야채만 그냥 네, 먹는 한번 드셔보세요. 훈련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배고파? 그러면 이제 고기, 단백질로 드시고 그래도 난 탄수화물을 좀 먹어야겠어. 그러면 이제 밥 2숟갈 이렇게 드시면 좋을 그래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절 은인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살이 쪽쪽 일단 빠지셔서. 빠지고 난 다음에 제가 빠지고 난 다음에 네. 은인으로 생각할게요. 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은 밥이 주식이다 보니까 네. 하루 삼시세끼 다 밥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많이 먹잖아요. 네. 뭐 김치찌개가 됐든 뭐 어떤 음식이 됐든. 그럼 이 자체를 좀 밥을 줄여줘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사실 하루에 밥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하나도 안 그럼 뭘 먹어요? 뭘 먹지? 갑자기 제가 점심으로는 샐러드 소스 없이 하나 먹었고요. 네. 리코타 치즈랑 같이 있는 거. 이제 치즈도 되게 괜찮아요. 리코타 치즈 같은 경우는 괜찮고 버터도 이제 자연 버터 좋은데 그거 먹었고 사실 오늘 먹은 게 별로 없네요. 지금 그래요? 보니까 네, 아침에 커피 한 잔이랑 샐러드 하나 먹고 근데 이렇게 그러면 왔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러잖아요. 오히려 에너지 텐션 업 아닌가요? 아니 에너지가 넘치시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근데 음식을 먹지 않고도 그렇게 먹지 않고도 원래는 제가 되게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 이제 오늘은 제가 강의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상 조금 시간이 일상적으로는 일상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한식집을 누구랑 가요. 네. 그러면 이제 반찬이 쫙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한번 스캐닝을 해서 내가 오늘 이 안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만 딱딱딱 제껴놓고 그 다음에 먹어요. 제끼는 음식 종류는 어떤 것들이에요? 뭐 이를테면 이제 가끔가다 치팅데이는 있어요. 저도 빵도 먹고 밥도 먹고 뭐 할 때도 있기는 하는데 이제 밥은 사실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근데 뭐 튀김이 있어. 그럼 얘는 살짝 트랜스 지방이 있으니까 좀 빼고 너무 단 그 소스가 뿌려 있는 음식이에요. 그럼 걔는 살짝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최대한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고 이제 남들 특히 여성분들이랑 같이 식사하면 뭐가 있냐면요. 쟤 먹나 안 먹나 이런 거 보거든요. 아, 그래요? 왜 먹어? 왜 그래? 왜 안 먹어? 무슨 일 있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먹으라고 이렇게 약간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약간 덮었던 거를 살짝 빼서 이제 한 2-3숟갈 먹고 덮어놔요. 밥. 네, 밥을. 왜냐면 이게 안 덮여 있으면 왜 안 먹어? 막 이제 이러면서 약간 서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견제해. 그래요? 여성들은 좀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살 빠짐 다이어트 때문에? 약간 뭐 미묘한 그런 게 없다고는 볼 수 없죠. 네. 근데 이게 다이어트라는 게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뭐 살이 쪘다든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 하는 다이어트가 있을 거고 그냥 항상 그 어떤 상황을 유지시키는 일상적인 다이어트 생활 습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단기적인 것으로 내가 일단 많이 단기적? 쪘어. 뭐 저 같은 경우에 뱃살이 좀 있어요. 그럼 뱃살 좀 빼고 싶어. 이럴 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다이어트로는 어떤 게 좋을까요? 단기적인 다이어트 탄수화물만 확 줄여도 그냥 쫙 그래요? 빠집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은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밥을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원하셨으면 밥을 확 끊으셔야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원래 단기적인 거는 또 이제 극단으로 이렇게 치닫기 때문에 저도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365일 다이어트 하는 좀 건강한 식단을 챙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단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장기로 차차 줄여 나가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사 순서 이런 거 챙기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씩 그 운동 같은 거 해주시면 요요 방지되거든요. 근육량이 높아질수록 요요가 방지돼요. 네, 아, 그렇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 뺀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뭔가 확 집중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네, 특징인 것 그러잖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이 되게 괴롭거든. 뭐 먹고 싶은 거 참고 고통스럽게 운동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러지 말고 네. 장기적으로 보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네, 확실하다. 그쵸. 그러면 이제 뭐 대사성 질환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아. 네, 탈출. 뭐 혹시 뭐 드시는 약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편찮으신 부분? 아니요. 그런 없어요? 건 없어요. 아, 네, 그럼 다행이네요. 네, 근데 그렇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네, 그럼요.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게 이제 사람마다 다 개념이 틀리잖아요. 정말 우리가 서구처럼 이렇게 살이 많이 찌신 분도 있을 거고, 뭐 그냥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별거 없는데 그래도 뭐 뱃살이라든가 네, 뭐 이런저런 마른 비만. 고민 네, 마른 하시는 비만. 분들도 있고, 네. 이런 분들도 이게 뭐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할 때 이런 비만에서 오는 어떤 그 해로운 것들이 있나요? 비만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사성 질환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심하면 뭐 암으로도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지방이 이제 계속 축적되다 보면 또 독소들이 또 지방에 가서 또 축적이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살찌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일어났을 때도 개운하지도 않잖아요. 이게 무거운 느낌. 근데 그걸 일시적으로는 왜 집중해서 다이어트를 하냐면은 네. 일시적으로 딱 하면 잠깐 동안만 내가 생활 습관을 바꾼다 그러면 그 순간만 참으면 되잖아. 네. 근데 이걸 오랫동안 한다 그러면은 괴로울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아, 계속 내가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 근데 그 단기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요요 금방 오시는데. 아, 그래요? 네, 만약에 뭐 3일 좀 굶었어. 이틀 배부르게 먹으면 그냥 살 다시 다 찌실 텐데요. 네, 그래요? 완전히 부종까지 해가지고 물까지 쫙 빨아들여가지고. 이 살찐다라는 게 그 말씀하신 대로 살이 찌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보기에도 그럼요. 물론 그렇지만 네. 그런 건가요? 근데 네, 그쵸. 살이 좀 이렇게 빠지면 그 빠지면 뭐 우리가 건강에 또 좋겠지만 느껴지는 어떤 기분, 필링 같은 게 좀 다른 게 있나요? 그렇죠. 일단 몸도 가볍고 이런 그 혈액 순환, 뭐 림프절의 순환, 뭐 이런 순환, 그러니까 배설이랑 이런 것도 다 되게 느낌이 원활하게 돌아가는구나, 막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네.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이어트 때문에 의욕을 갖고 하는데 실패하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그 다이어트 식품이니 무슨 뭐 이러저러한 그 약품을 먹어가면서 하는 분들이 참 그러니까요. 많고요. 네. 왜 그런 거죠? 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이게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뭐 잠깐 이런 빛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게. 우리가 이게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만약에 뺐어 그러면 그거를 유지를 어쨌든 3개월, 6개월 이렇게 유지를 해야 이게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나의 원래 몸으로 돌아가는 게 그 인체의 항상성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뚱뚱했던 그걸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자꾸 빨리 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빨리 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네. 이렇게 시간을 두시고 아예 그냥 스케줄러에다가 뭐 3개월. 우리가 이제 저도 이거 대회 나갈 때 한 3, 4개월 걸렸거든요. 물론 일주일만 잘해도 몸이 변하긴 하지만 이렇게 차차 해야지 안 그러면 오히려 건강을 더 망칠 수도 있고 너무 무리하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좀 면역력 떨어지면 안 좋잖아요. 네, 면역력도 생각하면서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에 떠오르는 거는 의지 가지고 안 되니까 단식원 같은 데 가가지고 강제적으로 굶으면서 뭐 살 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TV 프로그램 보면 제가 단식원 안 가봐서 네. 근데 갔을 때는 빠졌고 나와서는 또 찌고 또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삶 속에서 받아들이세요.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아니, 뭔가 자꾸 다른 거를 원하셔. 맞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빨리 뭔가 변하려고 하지 말고 네. 장기적으로. 네. 그러면 그 장기적이라는 건 그럼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그 변화를 느끼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음식 조절만 가지고. 음식 조절. 그래도 이제 빠지더라도 탄력을 예, 갖고 있어야 피부에, 되잖아요. 네. 피부도 그렇고 갑자기 빠지신 분들은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막 콜라겐 막 보충해드리고 싶은 경우도 있었는데 막 엉덩이도 살이 빠지면 막 처지고 이러니까 저는 예,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진짜 좋겠고요. 뭐 PT 이런 거 안 받아도 그냥 홈트 기본적으로 집에서? 예, 살짝 해도 괜찮거든요. 예, 그런 거 하시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장기적인 목표를 정해요. 그다음에 중기 목표를 또 정해야 돼요. 그다음에 단기 목표도 정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만약에 자꾸 반복해서 실수를 해 그러면 작심삼일을 매일 해라. 매번 작심삼일을 해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장기 계획은 어떻게 하냐면 바디 프로필 예약하라 그래요. 저는. 프로필 사진 한번 쫙 찍게 3, 4개월 있다가 예약 날짜 잡으라고. 그러면 이제 어떤 누구든 이제 목표가 있고 이러면 스트레스를 살짝 받으면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루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하실 거예요? 네? 하실 거예요? 좀 아직 생각 좀 해볼게요. 저기, 그, 머슬마니아, 그 네. 오리엔트 그 대회에 나가기로 생각하신 거는 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계기라기보다도 이제 제가 한 번은 이제 남성분들만 하는 계시는 곳에서 강의를 한번 갔었어요. 네. 네, 남성 활력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갱년기부터 해서 뭐 부전, 뭐 비대증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영양제 이야기하고 음식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법을 좀 알려드렸었어요. 남성 호르몬이 뿜뿜뿜 되려면 이제 이 허벅지 근력을 키워야 된다고 그래야 테스토스테론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하면서 네, 그런 막 운동을 가르쳐 드렸는데 거기에 이런 쪽 관계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 고문이 계셨는데 그분은 변호사님이셨는데 약간 이제 이분 때문에 저의 삶이 약간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트레이너분이 만약에 얘기했으면 안 해 이랬을 텐데 그런 다른 정말 의외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추천을 하길래 관심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연락 오셨을 때 네, 한번 가볼게요 하고 이제 갔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운동을 네. 지속적으로 이제 몸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음식 조절도 하고 운동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죠. 어제 했어요. 어제 간만에. 그럼 매일 안 하나요? 문이 닫아가지고. 원래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6시에 집 밑에 그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6시에 공복 유산소를 했어요. 공복으로. 그러면 이제 좀 더 잘 타거든요. 그 체지방이. 그래서 공복으로 유산소를 하고 이제 일하고 나서 이제 들어오면서 한 5시, 6시 이쯤에 이제 근력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이제 공복 유산소는 하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2, 3kg는 당연히 빠져 있고 좀 더 탄력이 있었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우리가 이제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그 라이프 스타일, 네. 먹는 것과 관련된 식문화와 관련된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했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운동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유산소 공복 운동? 공복 유산소. 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지 않고 그냥 빈속에? 네, 빈속에 일어나는 대로 그냥 운동화 질질 끌고 나가는 거예요. 세수도 안 하고 눈곱만 띡띡 띄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 유산소 운동을 타면 확실히 체지방은 감소가 되거든요. 이게 약간 깔쌈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피부가 약간 붓는다. 네, 이런 느낌. 그래요? 네. 왜 이렇게 복근을 딱 만졌을 때도 좀 지방이 덮였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쫙쫙쫙 붙는 느낌 이런 걸 만들려면 이제 유산소는 필수죠. 우리가 그럼 유산소 운동으로 이렇게 좀 추천하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유산소요? 유산소 어디서 하실 건데요? 뭐 일단 뭐 우리 보시는 분들은 다 환경이 다 틀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뭐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유산소 뭐 점핑 잭스부터 해도 되거든요. 지금 해볼까요? 이게 해도 화면에 되나? 나오려나? 제가 어떻게 하는 약간 건데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뭐 이런 거. 다리 벌렸다가 이걸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이거는 무지 쉽기 때문에 한 100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루에? 네. 매일매일 해야 돼요? 네, 매일매일 하셔야죠. 이런 거 하거나 뭐 이제 그 마운틴 클라이머라고 해서 버피 테스트 이거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버피 테스트라고 또 있거든요. 이렇게 발 뻗었다가 가져왔다가 뭐 점프까지 하는 거 수도 있어요. 버피 테스트도 있고
또 이제 마운틴 가볍게 클라이머. 좀 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가볍게요? 네. 글쎄요. 유산소성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러는데 저는 이제 배 꼬는 것도 좋아해요. 약간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아, 배를 이렇게 네, 양쪽 배를 이렇게 트위스트 해주는 네, 거. 트위스트 해주는 거. 그러면 배변 활동도 좋아져요. 음. 네, 이런 거. 이거는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돼요? 하루에 그냥 하시고 싶은 만큼 하셔도 되는데 아. 많이 하세요, 많이. 아, 많이 할수록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밖에 이제 걸을 때도 조금 빠르게 걸으시면 되고. 그 걷는 게 저도 참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리가 걷는 게 건강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느린 걸음은 별로 안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좀 빠르게 걸으면 이제 그 어쨌든 심장 박동도 높아지고 이제 빠르게? 폐활량 이런 것도 이제 높아지고 하니까 네, 걸을 때 대신 뒷 발꿈치 먼저 중간 앞에 뒤에서부터 그게 이렇게 중요해요? 네 뒤에서부터 이렇게 가도록 그 다음에 시선은 10에서 15m 앞에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V자 L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란을 하나 지은 것처럼 이렇게 걸으시고 하시면 아, 이거 이상한데? 그림이? 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면은 이제 가볍게 할 수 있는 네, 무조건 움직이시면 살 빠집니다. 이걸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걷고 또 이제 높게 해서 이제 오르막처럼 올라서 걷는 것도 도움이 더 되고 힙업하면서 걷는 거. 네, 그렇죠. 뭐 근데 특히- 자전거 타도 되고. 아, 자전거. 그리고 이제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이 이제 근력 운동이잖아요. 네. 근력 운동이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그냥 근육 강화 운동 하면 되는 거고. 네. 그쵸. 유산소 운동과 이 근력 운동의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시간들을? 시간이요? 원래 이제 근력 운동을 하고 한 유산소 운동을 30분 정도 그 이후에 하면 이제 좀 더 살도 빠지고 매끄러운 바디를, 쉐입을 유지하는 데 제일 도움이 되는데 그냥 시간 되시는 만큼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자꾸 정하지 말고. 네. 대신에 이제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하체가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그 하체를 큰 근육을 움직여줘야 좀 더 작은 근육을 움직여준 것보다 더 효과가 높거든요. 네, 효과가 높기 때문에 하체는 3번, 일주일에 3번. 그리고 이틀은 상체. 이런 식으로 해서 교차로 해서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한번 운동할 때 그 시간? 시간? 4, 50분이면 40분 충분해요. 정도? 네. 40분 동안 근력 운동하는 거 쉽지는 않은데. 그렇습니까? 그쵸? 네. 땀 쫙 빼죠. 근데 저도 이렇게 운동을 해보니까 상체 운동보다 하체 운동이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근데 나중에는 그 고통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하시는 분들은. 네. 네. 이런 식으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함께 이렇게 해주면서 음식 조절하면 되는 거네요. 어떤 운동 하셨어요? 그냥 저 피트니스에서 네. 보통 하면 그냥 일반적인 거 하죠. 뭐 이렇게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기계. 네, 풀다운. 네. 네네, 뭐 여러 가지. 여러 기계들마다 이렇게 몇 분씩 이렇게 계속 하게 하더라고요, 트레이너가. 제가 뱃살 빼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맞아요.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한테. 그냥 호흡이 네.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거 동안되는 비결이기도 하대요. 아, 그래요? 네.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흉곽을 이제 채워요. 들이마셔요? 코로 들이마셔요. 코로 들이마셔서 뭐 아니면 복부를 채우세요. 뭐 힘드시면 들이마시세요. 그래서 유지를 잠깐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걸 다 빼서 안에 있는 것까지 배가 뒤에 등짝에 달라붙는다 할 정도로 빼주세요. 예. 네, 요거를 이제 반복하시면 좋고요. 아, 그래요?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 들이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얘를 다 빼요. 짧게. 네, 다 뺀 다음에 지금. 벗을 수도 없고 이거 진짜. 그러니까 지금 네. 이렇게 쭉 조금 전에 한 것처럼,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네, 코로 들이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입으로 뱉어내고 최대한 다 뱉어내면서 펄스를 주는 거죠, 호흡에.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 자꾸 바깥으로 빼듯이 짧게 이렇게. 네, 그러면 얘가 그 심부 근육 중에 이 복행근이 있거든요. 이렇게 코르셋처럼 이렇게 잡아주는 근육이 아마 단련이 돼서 좀 뱃살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요? 네. 뱃살이 빠질까요, 그러면? 빠집니다. 그래요. 한번 네. 해봐야겠네. 네. 이걸 하루에 몇 번 정도 해야 돼요? 몇 분 정도? 자꾸 몇 번 왜 물어봐요? 왜냐면 우리 기준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면 기준을 알아야 내가
이 정도는 했나 보다 하는 게 되니까. 10번을 하시고요. 그 다음 날은 2개씩 늘려나가세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숫자가 그러니까 어느 숫자에 도달할 때까지 할 수 있는지 제가 중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있잖아요. 항문에 힘을 쫙 주세요. 네. 주셨나요? 예. 얘를 풀지 마시고 좀 유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한 20번 미리 말씀드렸어요. 20번 하시면 여기 요도 이제 관략근 쪽 있잖아요. 기저, 골반 저근 쪽에 있는 심부 근육을 운동시켜주면 여성분들이 더 많긴 하지만 요실금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 이런 거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케겔 운동. 이게 케겔 운동인가요? 누워서 해도 되고 이제 뭐 서서 해도 되고 아무도 내가 운동하는지 몰라요. 그러네. 네. 그런 거 근데 하시면 뭔가 집중한 얼굴이야. 네. 네. 그러면 뭐 또 재밌네요. 뭐 또 다른 거 없을까요? 다른 이제 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 보통 의자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뭐 앉아 있는 이게 상태. 결국 다 살 빼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요. 이거 움직여주고. 그러면 우리가 손목을 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막 이런 노트북이나 뭐 핸드폰 이렇게 하니까 약간 손목 관련된 운동 좀 해볼까요? 우리 보통 이제 팔을 앞으로 겨털 이렇게 팔을 앞으로 이렇게 뻗잖아요. 네. 그럼 당겨주세요. 이렇게. 네, 당겨주시고 이거는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당기실 거예요. 반대로 돌려주세요. 당겨주세요. 시원하죠? 여기가, 예, 네, 시원하죠. 당기네. 그리고 이제 반대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려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잼잼 이런 것도 손목 터널 증후군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요? 잼잼.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이런 데서 또 엿보이더라고요. 잼잼 아이들 하는 게 다 운동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되나? 이런 질환 예방 차원에서. 이건 네. 질병 예방. 네. 다 건강이랑 관계된 거죠. 그래서 살 빠지는 우리가 살 것도. 빠지려고 하는 게 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앉아 계세요. 상관없어요. 네. 그러다가 한 번씩 2, 3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른 자세. 허리 이렇게 쭉 펴고. 네. 그리고 이제 라운드 숄더 많으시잖아요. 네. 얘를 어깨를 한번 반 바퀴 뒤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반 바퀴. 이렇게. 반 바퀴? 네, 반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면 대신에 뭐 날개를 뒤에 붙인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약간 반 바퀴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계신 이 형태가 라운드 숄더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거 반대로 이렇게 하고 손바닥이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약간 펴지시는 느낌이 날 텐데. 그죠? 예. 아닌가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벽에 W로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붙인 다음에 요런 것도 라운드 숄더에 도움이 돼요. 네. 벽에 붙어서? 네, 벽에 붙어서 이 손 등이랑 이 팔꿈치가 여기 붙어야 돼요. W를 그려줘. 엉덩이나 머리는 떠도 돼요? 붙여야 되는데. 엉덩이는 붙이고 아니면 머리는? 엉덩이까지는 붙이고 발은 앞으로 빼고 해도 돼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W를 대문자를 네, 대칭이 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수건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넘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네, 하나 있어야겠는데요. 넘기실 알겠습니다. 수 있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그런 안 식으로 될 거예요. 라운드 숄더 교정. 요즘에 거북목 많잖아요. 예, 맞아요. 네, 한 번씩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고. 이렇게 손을 네, 이렇게 손 해서. 여기로. 예. 스트레칭 해주시고 반대로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뭐 몇 번 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몇 분 정도 그냥 이렇게 했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럼 이런 좀 것들이 스트레칭 된 것 같지 않아요? 예. 좀 개운한데요. 이런 것들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면 좋아요? 그냥 수시로 이제 생각날 해주시면 때마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 운동해야 되겠다 하면 뭐 더 그런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몸의 체형을 바로 잡아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 살 빠지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그럼요. 보시는 거군요. 네.